파도가 와서 쳐요. 치고 가면 네. 다. 그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찬란하게 내가 이 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네, 이제 선생님이 그려주신 이 그림 속에 질문을 아까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이 심리학적으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 그림이 왜 선생님께서 그렸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가 그림은 각기 작은 어떤 소품이라든가 어떤 그림 안에 있는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상징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 상징, 제가 5가지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달에서 또 생각하면 달은 이미 나한테는 신 같은 존재? 예.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가득 찬 신. 예. 가득 찬 신이에요. 이게 반달도 아니고 초승달도 아니고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찬 신. 그 신이 나를 이렇게 비추고 하늘에 되게 이제 별들이 되게 많아요. 까만 밤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까만 밤에 둥근 보름달이 뜨고 그 하늘로 별들이 반짝여요. 어떠세요? 아름답죠. 그쵸. 네. 아름답고 고요하고 빛나고 풍요로워. 그쵸. 선생님의 욕구가 하늘 위에 그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태양이 아니라 밤의 보름달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직업적 의미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근데 밤바다가 굉장히 고요하고 좋으셨어요. 그죠? 밤바다가 굉장히 고요하고 되게 좋은데 좋은 이야기들 쭉 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의 외로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저 안에 숨어있는 외로움이 존재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길을 계속 오면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좀 외로워요. 외로운 부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 밑바닥에 깔려있고 가끔 선생님이 일을 하다가 상처가 생기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물론 우리 선생님 잘 극복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끔 올라와서 선생님이 뭔가 선생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감정을 건드려주면 좀 이렇게 밑에 저 이게 올라올 있었던 게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와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면 이 태양이 바다를 너무 잘 예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다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그림에서 가장 매우 흥미로운 것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금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배에다가 아무도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돛담배란 말이에요. 설명하신 것처럼 참 잘 말했어요. 돛담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죠. 내가 움직일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돛담배를 그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이 사람이 무기력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이거를 할 수 없겠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타인의 힘을 빌어야만 환경의 힘을 빌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특이하게 또 위에다가 교신기를 달으셨어요. 그쵸? 달고 싶었어요. 네, 더듬이처럼. 더듬이가 인간의 네. 더듬이처럼. 인간 가운데 더듬이처럼. 한번 그림을 한번 쭉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더듬이를 빨갛게 달았죠. 네, 내가 이 배에 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내가 이 배를 조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나의 의지예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쉽다고 느끼는 건 이왕이면 이 배를 타면 타고 조종을 한다면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가끔은 타요. 저만. 그렇죠. 네. 근데 타는데 왜 우리가 그거 있죠. 그 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요트에 입고 있는. 요트에. 요트에 이렇게 딱 누워서 하늘도 보고. 내가 조정하면서 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안 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현재는 안 타죠.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있는 거죠. 만약에 직접 지금 현재 타고 있으면 보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뭔가 움직이고 싶은 욕구, 내가 조정하고 싶은 욕구는 존재하지만 아직은 내가 이 배를 타지 않았고 그렇지만 탈 의지는 있어요. 있어요. 탈 의지는 있고 근데 흥미로운 건 이가 또 황금배라는 거죠. 물론 황금이라는 건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는 돈, 재력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이한 배인 거예요. 예, 굉장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험한 배인 거죠. 함부로 배에 뜰 수 없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뜰 수 없는 배예요.
황금으로 지어졌다면 아마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라앉지 않았다면 매우 탐나는 배이기도 하고. 도금을 했다면 뜰 수 있지 않을까? 에? 도금을 했다면 도금한 건가요? 혹시 진짜일까요? 황금입니다. 황금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99.9%. 99.9% 이 배 한 척만 있어도 부자 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배인데 이 배가 떠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뜨는 거냐면 나에 의해서 뜨는 거고, 사실 일반이라면 함부로 띄울 수 없는 배죠. 예. 아무나 황금배를 띄울 거라는 말은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제가 신적인 일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건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저도 한 10년이 훨씬 넘어서 굉장히 많은 글을 봤는데 바다 위에 황금배를 띄우신 분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름달을 그리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바다를 그리고 밤바다를 그리고 외로워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황금배를 피우고 거기에 수십 개를 담갔대요. 처음인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민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랑 교신할 수도 있다는 거고 선생님이 타는 배일 수도 있고 왜 이제 과거로 보면 이제 황금배 이런 배들 뭔가 황금으로 도금한 배 이런 배들은 누가 탔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왕. 그렇죠. 굉장히 높은 자가 탔을 배예요. 네. 선생님이 아직 이 배를 타지는 않았지만 타고 싶은 선생님이 탈 거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오르고자 하는 그렇게 오르고자 하는 나의 타겠네. 욕구도 있고 저희가 조금 과하게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직업적인 측면을 봐서 좀 과하게 해석을 한다면 아무도 사람은 탈 수 없는 배라면 그리고 내가 조정하는 배라면 선생님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어쩌면 선생님과 직업하고 관계된 신이 탔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배를 타고 싶은 욕구도 있고 보다 이제 선생님 일이 더 잘 무르익을 수 있다는 거고요. 끝으로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마지막에 예. 그랬어요 제가.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꽃. 이 꽃은 참 꽃이 만발했다는 건 항상 좋아요. 그런데 이 꽃이 만발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꽃이냐면 파도가 치는데, 그렇죠? 바위 틈에. 그렇죠. 자, 바위 틈에 핀 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바위 틈에 핀 꽃을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흔히 이제 난이 피죠 그렇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죠. 근데 이 배는 이 꽃은 단순하게 바위 틈에 이렇게 무슨 절벽에 바위 틈에 핀 게 아니라 하시라도 바다가 와서 파도가 와서 쳐요. 치고 가면 네. 다. 그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찬란하게 내가 이 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피우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선생님이 지금까지 17년에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루었다. 난 어디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 도달했을 때 그 도달한 순간을 이 꽃에 비유를 했을 때 만발한 꽃에 그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겠다. 쉽지 않죠. 그런 절대 생각이 결코 이제 쉽지 않죠.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우셨다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본인의 일과 관계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풀으셨고요.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미술치료사라서 선생님이랑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부분은 선생님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래도 나 외로워. 항상 보면 막 웃고 계시고 항상 즐거워 보이시고 항상 자기 일 외에 또 다른 자기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 마음 안에 저 밑바닥에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를 또 아시고 이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 사실 보다 더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더듬이는 계속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나와남 선생님께서는 네. 지금 이렇게 그림에 대한 풀이를 들으시고 소감이 네. 어떠세요? 그리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되게 행복했었어요. 왜냐면 달이 나를 비추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꽃을 그릴까? 배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정말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돛담배를 그릴까? 아니면 대나무로 되어 있는 톱동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릴까? 뭐를 그리지? 막 이렇게 하다가 황금배. 그런데 바다 위에 띄었어. 근데 그거 내가 조정해야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거에 대한 걸 또 미술 치료하시는 또 교수님이시니까 이렇게 또 전문가는 또 전문가한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제 마음을 좀 들킬 것 같은 느낌? 제가 좀 이런 신의 길에 있어서 욕심도 많고 정말 꿈이 있거든요.
내 꿈이 뭐라고? 한글배 타는 거. 다들 제가 집들이 알아요. 하도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꿈은. 그리고 많이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놀라우네요. 저도 와, 놀라웠습니다. 너무 이 신기해요. 한글배. 이렇게 그림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풀어주신 내용에 대한 나훈아무 선생님의 마음속 깊은 무언가가 들켰나요? 네, 꺼내져 오는 느낌이 확 들어갔고 아마 이 영상은 나훈아무 선생님을 좋아하고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팬분들한테 오히려 더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림 한번 그리셔서 어떤 그림으로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자, 오늘 파도가 부서지는 거리서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